통치경호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통치경호 기자고요. 오늘도 목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문어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박카스 박성태 사랑과 사회 연구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일단 충청도 지역은 네, 충청도 특히 피해를 받으신 분들 좀 힘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분도 국민들 마음을 참 답답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특검의 조사 전부 다 거부를 했고, 오늘은 내란 형사재판까지 안 나왔어요. 지금 벌써 두 번째 안 나온 건데, 지난번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사유서도 제출 안 하고 그냥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막가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속 적부심 청구까지 했는데 내일 이제 구속 적부심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엔 또 출석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분 왜 그러는 걸까요? 이상한 사람이니까 자꾸 네. 우리가 뭔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네.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의미가 없다.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부르는 거는 그냥 싫은 것 같아. 네. 내가 그냥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 그거는 괜찮지만 내 의지대로 나가겠다. 네, 누가 막 나오라고 하면은 그냥 짜증내는 거지. 그냥 네. 싫어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면은 대한민국 법치와 제도 시스템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있을 때부터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반성이 덜 된 거죠. 교정이 덜 이루어진 것 같고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의 심판보다 이 병원에 네. 진료 상담이 먼저 필요한 사람인 것 같다. 그 정도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지금 생각과 판단을 하고 좀 이따 얘기했지만 뭐 모스탄이라는 이상한 사람한테 네. 편지도 보내가지고 구구절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저는 좀 신체적인 교정과 네. 정신적인 치료가 같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같이 가야 생각이 된다. 듭니다. 정신적인 네. 치료까지. 네. 뭐 어쨌든 안 나오는 이유는 이제 뭐 특검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구치소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다.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상상이에요. 네. 예를 들어 변호인이 오늘 내란 재판 나가셔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구치소에서 누워있다가. 아니 알잖아. 내가 지금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저거 지금 특검이 공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저거 다 위헌이야. 그러니까 안 나갈 거야. 그랬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네. 아, 니네가 알아서 해. 가기 싫어. 또는 접견하면서 이제 저기 오늘 재판 야, 내가 거기 미쳤다고 가. 그 뭐라고 알아서 해. 알아서. 니네 돈 받고 하는 짓이 그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까. 변호인 측에서 이제 논리를 짜냈다. 그렇죠. 지금 나오는 다 얘기는 사실 저는 변호인들 얘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딱 그까짓 니네들 알아서 해. 난 나가기 싫어. 그것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거의 맞을 그래요?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모스탄이 온다, 전환기 씨가 온다. 그래? 그럼 내가 봐야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지금 그렇죠. 하고 있다. 단순한 사고방식을 저희가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단순해요. 단순하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네, 단순합니다. 이거 안 돼. 네. 그러니까 분석할 필요가 저는 없어. 딱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한테 공감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고 네. 선친. 네. 아버지 참 힘들었겠다. 아하. 네. 아버지가 이제 고무수로도 때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학생 때도 참 힘들었겠다. 솔직히 어렸을 때는 뭐 아주 초등학교나 이럴 때는 저도 이제 약간 좀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모르셨을 텐데. 그렇죠. 안타깝고. 제가 들은 얘기가 당시 이제 그 선친이 네. 연세대 교수였잖아요. 예. 교수였을 때 그 방에 있던 조교가 제 아는 지인에게 네. 그 당시 했던 얘기가 네. 그 교수님이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라는 토로를 많이 얘기했나 봐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그 정도 힘들어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구속 적부심이 열리는데 일단 지난번에 석방됐을 때는 구속 취소 청구를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석방이 된 건데 이번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왜 잡혀요?
0.00? 하이트 제로. 제로. 네, 없다. 없습니다. 없다. 네. 사실 그게 상식적이긴 하죠. 네. 아니, 뭐, 어떻게 풀어줘요, 이 사람을 지금. 에? 뭔 논리를 가지고 풀어주겠냐고요.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도 응하지도 않고 그냥 아프다고 띵깡 부리고 이상한 뭐 편지나 쓰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뭘로 풀어주냐고요. 네? 안 돼요. 풀어줄 수가 없다. 윤석열의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땡깡과 깽판의 반복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땡깡 부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깽판 치고. 치고. 그건 국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깽판 쳐가지고 의료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뭐 그냥 얘기를 하지만 제가 몇 차례 강조하지만 초과 사망자가 6개월 동안 3,000명이에요. 네. 그 중에 구체적인 동인들을 다 짚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초과 사망자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 그건 의료 대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 많은 죽음들의 윤석열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뭐 계단 올라가기 힘들다? 아 고무호스를 부르는 네. 그런 멘트들이에요. 고무호스를 부르는 멘트. 알겠습니다. 일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 번도 이제 조사를 못했어요. 네. 구속된 이후에. 그렇죠. 강제 구인 2번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우리는 강제 구인 못하겠다. 특검팀에서 와서 데려가려면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특검팀에서 가려고 하는 와중에 구속 적부심 청구를 하면서 아예 강제 구인 자체도 이제 뒤로 미뤄진 건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조사를 지금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스텝으로는 뭘 갈 수가 있을까요? 다음 스텝 조사를 정 거부하면 네. 저는 강제구인 시도가 구속적부심이 끝나면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분위기상은 특검이 어떻게든 인치해서 조사실에서 왜냐면 우리가 뭐 저는 구치소에 가본 적이 없어서 네. 잘은 모르지만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영화가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말 안 듣는 수감자들 이렇게 포박해서 네. 팔 잡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지를 들고 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래요. 인치는 구인은 기본적으로 강제력이 동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리력을 사용해서 구치소에서 이렇게 한다? 그걸 변호인들도 얘기했잖아요. 그건 무슨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냐. 네. 원래 물리력을 동원하도록 돼 있는 거다. 법적인 것이다. 네. 근데 그거를 반항하니까 안 되는데 안 돼요. 아니 교도관들이 언제 반항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란 부담 때문인데 그래서 특검에서 줄기차게 지금 얘기하는 건 한 어제부터인가요? 표현이 네. 바뀌었잖아요.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다. 네. 그 목에 힘을 빼야 돼요. 그러면 특검이 좀 그걸 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성공할지 모르겠어. 너무 완강히 버티면 네. 이게 진짜 뭐 다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저항하다가. 진짜 때리고 싶겠죠. 네.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막 완강 그러면 나라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네. 그래놓고 지는 지금 조사 안 받겠다고 막 문 잡고 버티고 안가 이러고 있으면은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때리면 그럴 안 수는 되는데 없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강제 인치를 시도할 때는 성공 여부는 모르겠어요. 성공력은 모르겠다. 어쨌든 방문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니까 네. 인치를 시도를 더 할 것이다. 구속적부심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강제로 인치한다고 하더라도 네. 묵비권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게 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워낙 이제 주변에 본인을 따랐던 부하들도 진술이 이제 점점 변하고 바뀌고 있잖아요. 있죠. 네. 저런 모습 보면은 자기들이 살려고 더 이제 진실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형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무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매만 더 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적인 분노만 더 불러일으킬 것 같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그 형량과 네. 국민적인 감정의 분노 이 두 가지로 대한민국 역사상 당군 이래 가장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저렇게 좀 좋은 독방에 가둬놓는 것조차도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요? 어쨌든 거긴 교정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잘못 전혀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더 그냥 아나무인처럼 그냥 막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냥 일반 수용자들 잘못하면은 네. 우리 뭐 쇼생크 탈출이나 이런 데 보면 조그만 독방에다 가둬놓잖아요. 네.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그러한 규정과 그러한 조치가 법과 제도에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이렇게 배려해주고 특권을 좀 주고 예우해주니까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잖아요. 네. 근데 이거 뭐예요?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세금 낭비고 국민들 더 분노하게 하니까 이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 두평 남짓의 혼거방을 개조한 독방이 아니고 네. 혼거방에 넣는 걸 주소 좀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 아니, 근데 그분 같이 있는 분들이 좀 약간 그러니까 피해자가 봐야죠. 되는 거 아닐까요? 조폭 중심으로 있는 방들에 넣어서 네. 조폭들이 또 약간 건달들 있는 방들이 네. 이 자식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건달들로. 그렇죠. 사기꾼들 있는 방은 윤 전 대통령이 일단 재산 신고가 좀 돼 있으니까 네. 혹시 뭐 해서 이렇게 사기꾼들 있는 방에는 좀 같이 아이고 우리 대통령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건달 있는 방에 넣어놓으면 네. 청소도 시키고 네? 좀 야, 시끄러운 막내야. 이제 늦게 들어왔으니까. 네. 막내야. 내가 밥도 좀 굶기고 네. 좀 뭐 인권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가 국민들이 당한 걸 생각하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창피해요. 박근혜 이명박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진짜 홍거방, 독방 이런 데다 가둬놓고 저런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는 우리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본인 스스로가 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건데 좀 더 이상한 건 아까 얘기하셨던 그거예요. 부정선거론자로 굉장히 유명한 모스탄 교수랑 만나려다가 특검에서 이제 접견 금지 조치를 하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편지를 썼어요. 뭐 편지 내용을 보면은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또 전한길 씨가 대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뭘 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 확인된 거잖아요. 부정선거.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또 편을 들어주니까 그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고. 자, 미국인도 특히 무슨 대사까지 했던 사람이 부정선거론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국민들이나 지지층에게 항변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고 자기의 주장이 허무맹랑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입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이 군사나 경제력으로 보면 세계 한 10위권의 대국이잖아요. 나라는 작지만, 영토는 작지만. 이렇게 큰 나라인데, 참 이런 이상한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지금도 허황된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전직 대통령이 참 경호도 받고 전직 국가 원수로서 제한된 예우도 받고 특권도 부여되고 있고 정말 창피합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뉴스가 외신에 나가는 게 참 창피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잖아요. 모스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전직 뭐 권한대행, 황교안, 그리고 전직 대통령, 그리고 유망한 뭐 여러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의심스럽다.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또 황교안이나 전환기나 이런 들고 드는 사람들은 거네요, 논리가. 미국에 말이야 트럼프의 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지들끼리 막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걸 이제 불법적인 탄핵을 통해서 파면당하고 구속당한 전직 대통령이 또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정말 딴 데 좀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한심해요. 그렇게 부정선거론이 아직까지 이렇게 또 널리 퍼질 줄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네. 저준이 방사능 폐기물 네. 그런데 방 한 칸 마련해 드려서 그 옆방에다가 네. 거기 항상 모니터링하게 만들고 네.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저는 정서를 뭐 따져보면 이제 국민의 정서를 네. 따져보면 정말 그 정도까지. 네. 제가 되게 안 그런 사람인데 아시잖아요. 네. 저 안 그런 사람인 거. 네, 그럼요. 사람과 사회 연구소실장이면은 사람 인권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만큼은 그러기가 힘들다. 근데 이제 동물 중에 사람이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동물 단계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사람의 물론 동물이 이렇게 원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건데 요 정도에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연구 대상에서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제 생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립원을 얘기했잖아요. 네. 힘들다. 변호인도 멀어지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제가 볼 때 김계리, 전한길 네. 그리고 소수의 변호인 빼고는 지금 측근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서정욱 변호사조차 멀어졌습니다. 네, 멀어졌군요. 네. 벌써. 저한테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네. 나도 이제 좀 슬슬 빠지려고. 아, 네, 진짜요? 네, 그리고 제가 변호사님 이거 빠지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빠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정말 나는 정말 이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나 윤석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거대한 광채로 외국에서 네.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차관보급 대사를 했다는 양반이 당신을 위해서 내가 갑니다 하고 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반가웠던 너무 거지. 반가워요. 네. 자기는 더군다나 그러면 트럼프 일기 지금 트럼프 2기니까 트럼프랑 얘기해서 뭔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 본인 윤석열이 지금 망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네. 독립운동한 줄 알아요. 네. 그래서 망상에 빠져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친일파 같은 건 존재인데 근데 거기에서 나를 인정해줬다. 미국이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역시 고모스를 부르는 생각들이죠. 진짜 정말 심각하게 정말 정신과 상담 받으니까 미쳤다라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니까.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근데 본인이 이제 사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계속 망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정신과 병원 의사를 네. 이렇게 보내가지고 접견실에 보내서 얘기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못 걸러냈다는 게 선거 과정에서 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도 저도 이제 언론에 있었지만 언론도 사실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사실 언론에 있었으면 반성을 하고 왜냐면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전에 전 회사에 한번 방송 출연 때문에 왔었을 때 잠깐 본 게 다지만 네. 기자들 그래서 마크맨들 있잖아요 선거 기간에 마크맨도 그렇게 자주 못 봐요 사실. 그렇죠. 공적으로 이 워낙 사람들이 바쁘니까. 드러내는 모습만 보지 일거수일투족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정보를 사실은 찍히는 지인들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른바 친윤들이죠. 친윤들은 알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권성동 의원 지금 고인이 됐지만 장지원 의원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걸렀어야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런 사람 이제 후보로 끌어올린 그렇죠.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정당이 국민의힘 마찬가지고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가 되면 안 되니 우리 이쪽을 밀어야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 분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을 알 거 아니에요. 네.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전 비서실장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분이 나라 맡으면 진짜 나라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못했다. 네. 미디어도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가장 큰 책임은 정당에 있었다. 정당이 이제 사실 보통 정당이 그런 이상한 사람들 걸러내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이론들이 있는데 그걸 네. 전혀 못했다. 못했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뭐 웬만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분은. 너무 이상하니까. 저는 아프리카나 일부 중남미의 독재 국가가 있고 더 잔악하고 잔혹하고 더 나쁜 사람들도 있다라고 봐요, 독재자 중에. 지금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 20, 30년을 쭉 봤을 때 더 나쁜 대통령, 더 나쁜 독재자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독재자는 처음 봤어요. 그런 독재자들도 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제 뭔가를 계속 독재를 하기 위한 뭔가 이제 전략들이 있는데 일단 이분은 전략도 머리는 없어. 굴리잖아요. 머리는 굴리는데 이분은 몸만 굴려요. 몸만 굴린다. 네, 전략이 구치소에서 없다. 몸만 이쪽 저쪽 굴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내란 특검에서 국회가 내란 당시에 이제 계엄 해제를 하는 동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디로 모이라 이거에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이제 통화를 했다는 통화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통화한 다음에 의총 장소를 계속 바꾼 이유가 뭐냐?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내란 특검이 보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의심은 미칠까요? 가지만 네.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대화 내용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녹음 파일이라든지 문자나 그런 게 명확히 나와야 되고 네. 당사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불리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이 부분 가지고 처벌하기는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추경호 의원이 11시 22분에 1분, 네. 나경원 의원이 26분에 40초. 그때가 이제 계엄을 10시 17분에 하고 약 1시간 정도 뒤에 했잖아요. 추경호 의원은 그 다음에 의총 장소를 사실 본회의 예결위장, 네. 본청의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여라. 네. 그 이제 로텐도홀의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큰 방인데 그쪽으로 얘기했다가 또
다시 바꿔요. 당사로. 네. 이제 바꾸긴 하는데 일단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 안 해줘서 미안했다. 이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죠. 예. 주장을 하는데 당시에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본청에 있으면서 국회 당사에 없고 본청에 있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는 사람이 8명입니다. 최소 8명. 예. 그 오마이뉴스에서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영상이나 언론 나온 것, 당시 시간대 찍힌 거. 네. 그래서 수십 명 아니라 60명 정도는 당사에 있고, 물론 이분이 본회의장에 있었는지 국회는, 그러니까 국회 본청 안에 있었는지, 의원 당사에 있었는지, 아니면 길거리에 있었는지 모르는 분도 전혀 소집 파악이 안 되는 분도 한 20명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더 국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최소 8명은 있었다. 근데 투표를 안 했잖아요. 네,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었잖아요. 이미 고지가 다 됐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입증하기는 쉽진 않고, 그 중에 일부는 정말 당내 그 본회의장 내 상황을 해서 연락을 해서 아직 의결 정수수가 안 찼다. 네.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얘기했잖아요. 12시 반에. 아직 안 찬 것 같으니 총을 쏴서라도, 또는 이진우한테는 도끼로 문을 찍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 네. 그런 정보를 줬는지,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정황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당사자 간의 통화 기록만 가지고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 당사자 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예를 들어 조모 의원이랄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으면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당시에 있었던 한 의원에게 들은 얘기로는, 추경 의원은 계엄 해제에 약간 소극적이었다. 좀 더 제가 받은 뉘앙스는 부정적이었다. 그래요. 본인은 어쨌든 본청에 있었으면서 안 간 거니까. 안 갔는데, 네. 근데 다시 국회의원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도 단톡방에서 상당수가 박정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 해제된 본회의장 가서 해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이 A 의원이 보기에는 추경호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 왜 없었을까요? 왜 그걸 판단을 못했을까요? 그 전날, 네. 전날인가요? 전전날에 추경호 의원 20억 수수설이 터집니다. 네. 그런데 그분의 추정은 뭐였냐면, 네. 그런 의혹보다도, 물론 이건 이제 완전히 추정이죠. 그런 의혹보다도 추경호 의원이 오랜 관료 출신이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시라는 거는 어쨌든 해제를 하지 말아라. 네. 계엄. 고기를 그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해제를 하지 말아라는 지시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네. 크게 봐서, 그분의 주장이에요. 크게 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했으니 이게 그냥 유지되는 게 그걸 맞다. 유지해야 라는 된다. 생각을 한 것으로 이 A 의원은 생각이 들더라라고 전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통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캐내기는 또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건데. 쉽진 않지만 샅샅이 취재하죠. 네. 뭐 최대한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한겨레가 단독을 하는 건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언론사 그러니까 한겨레 포함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해왔어요. 자기는 그냥 단전 단수 뭐라고 써 있는 쪽지만 이제 멀리서 보고 자기는 그거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특검팀이 이제 검찰 수사 보고서를 확보를 했는데 여기 수사 보고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이상민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지시를 했고 이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수사 보고서에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집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자, 이상민 전 장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사를 받고 단전 단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소방청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계엄의 최소한 부하 수행으로라도 입건이 되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일 문제는 이미 단전 단수 이건 직접적인 실행에 들어간 거잖아요. 계엄군 일부가 그 사령관들 또는 주요 어떤 간부들의 지시에서 선관위도 가고 국회도 하고 예를 들어 여론조사 꽃에도 가고 그랬고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걸 지시한 사람과 이상민 장관이 똑같다고 봐요. 네. 단전 단수를 일단 지시했잖아요. 네.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봐서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얘기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 계엄의 내란에 최소한 부하 수행이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왜 가장 중요한 건 이제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가냐. 그러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한덕수 전 총리도 혐의가 짙지만 한덕수 전 총리는 구체적으로 이분이 그냥 나는 사실 반대인데 하면 더 이상 뭐가 아니잖아 너 이것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라고 얘기할 게
이제 CCTV가 돼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은 이미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 한겨레, 경향, JTBC, MBC 이런 데들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 네. 그런 것들 좀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사가 지금까지 안 들어갔고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간 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네. 봅니다. 특검을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소방청장이 이거는 증언을 하게 되면 이상민 전 장관은 본인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되겠죠.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녹음이라도 해놓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이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기 싫으면 네. 누군가 지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조사하면 나오겠죠. 조사하면 나온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도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독 보도도 굉장히 쏟아지고 있고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해서는 뭐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통일교 쪽에서 물어봤더니 변함없이 권성동이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오갔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면은 당원 어떻게 동원을 할까? 얼마 정도 동원을 해야 되냐? 10,000명 이상이다. 뭐 조건은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는 또 건진법사가 추천한 5명 중에 4명이 또 당선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또 연루된 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 공천도 국민의힘이 하는 거고 사실 당대표 선거도 국민의힘에서 했던 거니까 자, 국민의힘에서 누가 연루됐는지도 궁금하고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아유, 너무 많다,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그렇게 많아요. 너무 많은 짓을 한 거야. 네. 하여간 건진법사랑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뭐 긴밀하게 네. 밀착된 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더 쌓이면 권성동 의원을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청탁 메시지를 직접 뭐 전달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는 강석훈 전 의원이 산업은행장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문자가 나왔으니 이것도 당연히 강석훈 의원이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네. 건진법사가 갑자기 있다가 강석훈 의원 경제수석 시켜주는 게 좋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그냥 강석훈 의원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청탁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다 휴대폰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과연 증거가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보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특검이 수사할 게 정말 너무나 많을 것 같다. 그런 그러네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사람도 많고. 이것도 뭐 물론 추정이죠. 현재 상황이 다 추정인데 권성동 의원과 가깝다. 이거는 정황상으로는 거의 나온 것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사실은 장제원 의원이 더 힘이 셌어요. 네. 그래서 권성동 장제원 간에 원래 중앙대 선후배고 친이계로 같이 있었지만 둘이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제 기억이 보도에 권성동 의원이 우린 그런 사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장면도 있었어요. 그건 네. 갈등설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유추해 보면 건진이 윤심은 권성동에 있다. 사실 당시 여권,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윤심은 사실 권성동보다도 네. 장제원에게 있다라고 다 얘기가 돼 있었어요. 네. 그때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네. 그 그게 2022년 말이었나? 그렇죠. 네. 말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다 많고 왜냐면 권성동은 60년생이어서 원래 친구뻘이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구였다고 하고 친구뻘이에요. 네. 약간 좀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다? 불편한 거죠. 네. 쉽진 않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은 저도 그 전에 봤지만 완전히 거의 완전히 핵심 부하. 네, 굉장히 말을 잘 듣는. 그렇죠. 네. 뭐라고 해야 원하는 될까요? 걸 다 가져다 완전 주는. 수하처럼 네. 행동했거든요. 근데 권성동은 수하처럼 행동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심은 좀 더 장제원 의원이 있었고 결국은 장제원 의원이 이른바 지금 기억나시겠지만 김장연대라는 걸 해서 네, 김기현 김기현. 의원을 밀어서 당대표가 됐죠. 맞습니다. 근데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당대표가 될 만한 정도는 아니었고. 아니어서. 네. 왜냐면 사람들이 장제원이 당대표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없으니 때문에. 김기현 의원을 밀었죠. 네. 그럼 그럼 건지는 여기서 갑자기 윤심은 권이라고 했을까? 네. 장제원 쪽엔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아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요. 네. 추정인데. 그러니까 최은순, 김건희랑 친하지만 대통령은 일단 장제원이 측근이었는데 이쪽이랑 뭐가 안 맞고 핀트가. 그래서 권성동을 당대표로 시켜서 자기가 가까운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권이나 브로커 이런 일들을 수월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도 이미 이런 문자가 나오기 전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들었어요. 건진이 당시 주변 당시 여권 인사들에게 권성동을 밀어줘라. 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물론, 네. 그냥 뉴스에서 권성동 보고 아, 저 사람 괜찮아 보이네 라고 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관계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뭐, 물론 권성동 의원이 그때 당시에 대표 나갈까 말까, 선거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1월 초였나? 그때 이제 불출마 선언을 선언했죠. 했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통일교 쪽 윤 본부장이 이제 무리를 했는데 낭패했다, 뭐 이런 메시지까지 보냈다,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거는 수사를 나왔습니다.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고 네. 이건 에피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김혜성 씨, 네. 김건희 집사 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네. 이게 결국에는 증거도 확실히 있고 증언도 있고 여러 가지 연루된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네. 핵심 같아요. 결국에는 네.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김혜성 씨 보고 투자했겠냐고. 결국엔 뒤에 배경이 누가 거대한 배경이 있는 거고 그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김건희가 나오지 않을까 네.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방 이 투자한 업체들 소환 조사하면은 당연히 나올 것 같고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담당 팀장이 네. 이제 증언을 했잖아요. 용역을 좀 이렇게 대안으로 그 김건희 여사 처가가 있는 네. 김건희 여사 쪽 친정이 있는 네, 쪽으로 그쪽으로 좀 변경해주면 좀 변경해주면은 여러 가지 판의를 봐주겠다. 네. 그럼 이거는 국토부 관계자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몰랐다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그거를 부탁했을 당시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장관은 아니었다. 근데 거기 인수에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인수에서 이거 분명히 다뤘을 거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갔으면은 원희룡 장관이 이거를 전반적으로 컨트롤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 아주 그냥 무서운 눈초리로 와가지고 안 합니다. 다음 정권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초복맞이 해신탕을 저렴한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한약재와 닭, 대낙지, 전복, 흰다리새우, 백합까지 모두 손질돼 담겨 있고요.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4, 5인분 한 세트가 특가 39,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놀라운 기능과 압도적 가성비로 유명해진 브랜드 A2 제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엔드급 에어5 프로, A2 초경량 공기전도 블루투스 이어폰도 특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밝혀내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권성동이라든지 건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참 증거 쉽지 확보하기도 그렇고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계속 하면은 좀 나올 거예요. 물론 샅샅이 다 드러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맨 뒤로 있는 예를 들어서 강석훈 경제수석을 A라는 사업가가 건진에게 청탁을 해서 예. 경제수석은 못 갔지만 그에 못지않은 산업은행 회장 자리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비리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자 A 사업가가 강석훈이 어느 정도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경제수석을 하고 그렇게 능력이 물론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란 건 알고 있지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경제수석이나 산업은행 회장을 맡을 만한 분이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A 사업가가 도움을 줬으면 이 사람이 뭔가 또 청탁을 하거나 그랬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들어가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22년 말은 약간 권력이 서로 막 정권 초기잖아요. 권력이 서로 알려다툼할 때 건지는 최은순 씨랑 오랫동안 통화한 것들을 보면 오히려 그쪽이랑 많이 가까웠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윤한홍 의원에게도 몇 가지 5명 정도 4명인가요? 인사청탁, 공천에 대한 청탁을 했는데 그중 몇 명만 됐어요. 네. 그러면 아주 위세를 떨치는 건 아니었구나. 완전 핵심으로 윤석열이나 김건희로 아주 핵심을 유세를 떨친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 네. 근데 하나 있는 거는 제가 들은 얘기는 저거더라고요. 22년인가? 당시 보도도 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진이라는 분이 약간 부각이 되면서 원래 건진을 알았던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한 요원이 만납시다. 네. 예전에 한번 봤었대요. 그래서 만났대요.
그 다음 날 원래 검찰 수사관이었는데 네. 본대 복귀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이유는 뭐예요? 만났다는. 네가 왜 건진을 만나냐. 아하. 네. 네.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않고 그냥 다시 들어가. 바로 그냥 너 이제 네. 킬이야 여기서. 대통령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던 잘 나가던 수사관이 건진을 보고 만나서 일단 얘기는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어쨌든 그쪽에서 얘기는 아 반가워요 그러면서 그냥 인사합시다 그러고 만났다는 건데 사실 그거보다는 행동에 주의를 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감히 건진을 건드려? 다음 날인가 네. 다다음 날인가 바로 인사 조치돼서 네. 본대 복귀. 아하. 네.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기 그 힘든 정도의 사람이니까. 힘인 건진이 충분히 있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목걸이의 행방이거든요. 이제 건진법사 법당까지 압수수색하고 비밀스러운 공간까지 이번에 특검에서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일단 건진법사랑 그 통일교 전 간부 목걸이 전달한 이 사람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은 일단 건진법사가 잘 전달됐다. 김건희 여사한테 잘 전달됐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서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반응이 어땠다 저땠다 하는 것까지 서로 공유를 했는데 그 뒤에 이 통일부 간부가 목걸이를 아직 가지고 계신 걸로 안다. 돌려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그랬더니 건진법사가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건진법사가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거짓말한 거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납득이 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전달이 돼서 잘 전달됐다라까지 얘기는 다시 또 잃어버렸다.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짜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리를? 건진법사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아직 네, 명확히 뭐 드러난 게 이게 아니라 없어서. 자꾸 네. 그냥 이런 의혹 저런 의혹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거짓말하는 거지 건진이. 그걸 우리가 근데 어떻게 입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뭔가 좀 확정된 증거들을 뭐 건진이 뭐 권성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청탁 뭐 했는지 목걸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걸 계속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아직 뭐 다 정확히 의혹들이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네. 김건희 씨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가져갔다면 이건 알선수재나 이런 게 100%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진이 나온 문자로 보면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통일교에서 보낸 걸로 보면 아직 갖고 있는 것으로 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네. 건 왜 건진이 안 인마이 줬어? 포켓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중간에 의미니까. 슈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씨는 유리해질 안 수 있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실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네. 가능성도. 그래서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샤넬백은 유경호 씨가 바꿨으니까 김건희의 집사 측근이 바꿨으니까 이거는 김건희 씨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근데 목걸이는 몰랐으면 이건 이렇게 넣어놓고 그랬지 않았을까.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